자, 첫 번째는 로드타운 모터스입니다. 급락을 했어요. 16.8% 급락하면서 52주 신저가 기록을 했는데, 로드타운도 저희가 사실 많이 안 다뤄서 잘 몰랐는데 역시나 전기 트럭 스타트업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봤더니 국내 서학개미들 분 중에서도 요 기업 투자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전기차 섹터에 관심들이 많아서 뭐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던 뭐 루시드니 뭐 테슬라니 뭐 이런 기업들 말고도 상당히 또 이런 기업 저는 저만 몰랐을 수도 있지만 투자를 하셨더라고요. 근데 이 로드타운 모터스가 자금난으로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매각으로 좀 넘어가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주가가 급락을 한 건데요. 사실 주가 2달러짜리니까 그냥 약간 그냥 동전주 느낌의 그런 종목이기는 해요. 그러면서 동시에 대만 폭스콘을 소송을 걸었습니다. 아이폰 위탁 생산 업체로 저희 폭스콘 많이 들어봤죠. 근데 그 이유 왜 갑자기? 라고 봤더니 폭스콘이 원래 1억 최대 1억 7천만 달러 정도를 요 로드타운에 투자하기로 했었는데 그걸 이행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결국은 자금난 해도 못했고 그래서 파산에 이르렀으니까 너희들도 책임져 라는 건데요. 이게 좀 스토리를 보니까 로드타운이 이런 스타트업들은 지금 자금줄이 많이 어렵잖아요. 자금을 잡는 게. 그러면서 작년에 아마 폭스콘에다가 로드타운의 오하이오 공장을 매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그때 나왔던 얘기가 우리가 최대 1억 7천만 달러도 투자를 할게. 그러면서 너희들의 지분 19.3%를 우리가 인수할게. 이런 계약이 잘 체결됐고 실제로 1차로 5,270만 달러를 투자했고 그다음 바로 이어서 4,730만 달러를 또 투자를 2차적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부터 이제 투자를 안 했나 봐요. 그래서 지난 5월부터 야, 로드타운 이러다가 정말 파산하는 거 아니야? 우려가 한번 나오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파산이 된 건데 폭스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로드타운은 니들 폭스콘 니들이 약속을 저버렸어 이고 폭스콘은 그 투자를 하는 거에 있어서 전제 조건이 주가가 1달러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아마 조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 로드타운 주가가 1달러 밑으로 떨어진 바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조건을 못 맞춰놓고 무슨 소리야 약간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로드타운은 사실 주가 올리려고 주식 병합도 하고 이런 절차도 겪었는데 결국은 좀 이렇게 서로 약간 아다리가 안 맞으면서 결국은 파산 신청으로 이어졌다. 요거는 앞으로 흐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제네랄 콜딩스입니다. 저희가 또 종종 다뤘고 저도 좀 관심 있게 보는 기업인데요. 8.8% 급등을 했습니다. 가정용 비상발전기 등 에너지 솔루션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이죠. 그리고 저희가 제네랄 콜딩스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정전이 잘 되고 특히나 그 정전 사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이상기후 때문입니다. 뭐 그 이 뭐죠? 이 태풍 얘들 뭐라고 하지? 그냥 하여튼 그냥 태풍이라고 할게요. 뭐 태풍 불고 막 폭염 울고 막 이러면 이상기후 현상이 이렇게 나오면 바로바로 그냥 다 정전이 되는 그래서 이상기후가 나올 때마다 요 제네럴 콜딩스의 가정용 비상발전기 수요가 이제 급증하는 뭐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는데 지금 폭염이 세계적으로 심각한 거 아시잖아요. 그래서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주요 이 전력망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지금 상당히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텍사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매출, 수요가 최근에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.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급등을 한 겁니다. 네, 우리 MG5 제가 기억 못했던 단어가 저 허리케인입니다. 네, 저 진짜 요즘 큰일 났어요. 왜 이렇게 이 단어들이 생각 안 나는지. 맞아요. 그래서 저런 이상 기후들이 나오면 주가가 많이 오르는데 실제로 그런 모멘텀이 작용을 했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사실 제네럴 홀딩스는 이상 기후가 약간 좀 본격화되면서 사실 월가에서도 계속 수요 늘 거야 하면서 목표 주가 올리고 이런 게 많았는데 주가가 사실 이렇다 할 반등이 없었어요. 작년에 그냥 줄줄줄 계속 밀렸다가 그래도 올 들어서는 한 40% 넘게 오르고는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올해에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.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세 번째 기업은 델타항공입니다. 델타항공은 6.8%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기록을 했습니다. 미국 4대 메이저 항공사 중 한 곳이죠. 자, 델타항공이 투자자의 날 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. 여기에서 투자자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내용들 아주 쏟아냈습니다. 일단 첫 번째,
강력한 여행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. 특히나 해외여행, 국제선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. 이 국제선이 또 이런 항공사들에게는 마진이 많이 남죠. 자, 그런데 공급은 어떠냐? 공급은 부족해. 그러니까 수급의 균형이 안 맞아 라는 건데요. 일단 관제사가 전반적인 이 미국 항공업계의 관제사가 부족하고 신규 항공기에 대한 인도도 지연되고 있고 조종사 확보도 어려우면서 이 공급은 제한적이야. 그러니까 수요가 우세해. 그럼 뭐 항공권 요금이 오를 것이고 가격 결정력이 강화된다라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진 수익성이 개선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. 여기에 제트유 이게 그냥 항공기에 들어가는 네, 휘발유 우리가 그냥 자동차에 넣는 게 휘발유고 가장 이 원유 중에서도 고급이 이제 제트유 그게 항공기에 들어가는 건데 요게 1년 전 대비해서 30% 가격이 내렸다고 해요. 그러니까 결국은 비용 절감 그래서 수익성 개선 이렇게 되다 보니까 EPS와 잉여 현금 흐름 올해 요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습니다. 그러면서 2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이번에 낼 것 같아 라고 또 자신을 했어요.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작용했다.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네 번째는 로블록스입니다. 로블록스 메타버스 기반의 온라인 게임 플랫폼 운영업체인데 6.7% 올랐습니다.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투자 의견을 변경한 것은 아니에요. 매수 의견 유지를 했고요. 종전의 목표 주가인 $54 유지는 했는데 멘트들을 아주 좋게 했습니다. 메타버스 시장의 리더는 역시 로블록스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 세계 사용자들을 로블록스가 계속해서 유인을 하고 있다. 그러면서 20% 중반대 성장을 위한 기반을 아주 잘 확보를 해 나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게임의 개발자들 그리고 각종 브랜드들 그리고 판매자들이 이 로블록스라는 메타버스 이 세상의 플랫폼으로 계속해서 이게 들어온나 봐요. 그래서 사실 광고도 많이 좀 끌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 선순환 구조를 잘 구축해 나가고 있다.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.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평상시면 끝인데 또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. 자, 테슬라 빼먹을 수가 없죠. 하루 전만 하더라도 한 6% 하락을 했다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또 한 4%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. 지금 테슬라의 이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가 거의 뭐 이제 표준화가 되고 있고 많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 생태계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. 볼보마저도 이 생태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. 2025년부터 이 테슬라의 충전 네트워크 요 볼보 전기차주들도 이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계약을 완료했다는 소식이 좀 전해졌어요. 그러면서 테슬라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. 여기에 이제 코스트코 또 두 번째 종목은 코스트코도 한 1% 올랐는데요. 넷플릭스와 비슷한 전략을 가져가기로 했습니다. 멤버십 카드를 공유하는 것을 단속하겠다라는 건데 코스트코는 멤버십이 되면은 비용을 꽤 지불을 하잖아요. 그죠? 그러면서 이 카드를 가지고 다니는데 우리는 뭐 아마 몇 가지 신용카드사들과 또 했잖아요. 근데 아마 멤버십 가입을 안 하고 내 지인이 가입을 했으면 아마 그 카드 가지고 와서 했나 봐요. 할인을 받고 뭐 이러려고. 그래서 애들이 봤더니 멤버십 카드를 서로 공유하는 게 꽤 있다라는 판단을 했나 봅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그 멤버십 카드와 함께 사진이 담긴 신분증을 같이 제시를 하게끔 이런 좀 제재를 한다고 해요. 그러면서 다만 지금 계속 코스트코 멤버십 비용 언제 올릴까 이게 많이 관건이었는데 코스트코는 지금 우리 이 멤버십 비용은 유지할 거야. 다만 그 뒷거래하는 요거 우리가 좀 잡아낼 거야 라고 이번에 언급을 대안을 제시를 한 겁니다.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나쁘지 않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월그린스 부츠인데요. 이 기업이 약국 체인 운영업체입니다. 주가가 9%나 급락을 했는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. 뭐 실적이 뭐 매출액은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 다만 주당 순이익이 예상보다 조금 낮게 나왔는데 뭐 이번 실적 자체보다는 연간 EPS 가이던스를 당초 4.45, 4.65에서 4 또는 뭐 4.05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. 꽤 하향 조정 폭이 큰 편이에요. 그렇죠? 그래서 뭐 코로나 엔데믹으로 인해서 뭐 관련 약을 찾는 수요도 줄고 뭐 하면서 몇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난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낮아진다라는 것
이게 오늘 사실 경제 지표들이 좋아서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잠재워졌었지만 지금 시장의 약세론자들은 기업들의 실적을 많이 주목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아마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낮아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 이제 이런 게 나와지면 좀 심리가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오늘 그 사례로 이 윌그랜스 비추가 많이 언급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면서 주가 하락폭이 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